예, 11월 23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영의 법대로 2부 순서 시작합니다. 1부에서 이재명의 2호 1심 선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2부에서도 이재명 얘기를 잠시 좀 더 하겠습니다. 신진우 또 만났는데 법카 사건을 원래 이제 수원지법 단독부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단독부에 갔을 때 저하고 박성규 앵커하고 이야기하면서 단독부 판사를 또 취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루 만에 합의부로 가버리던데 그거는 원래 예정이 됐던 건가요? 그렇었는데 있고 제가 방송도 했지만 네.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공현진 판사인가요? 네, 네. 그 단독 이야기할 때 저는 방송 안 했거든요. 그 포로 봤습니다. 예. 성북건 최병목은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징역 법카 있잖아요. 이게 배임죄잖아요. 배임은 10년 이하입니다. 예. 10년 이하. 법정 채공이 10년이죠. 10년. 10년 이하다. 예. 이거는 이하는요. 이하. 전부 이게 그 단독으로 갑니다. 원래는. 그다음에 합의가 되려면 1년 이상. 네, 1년 이상 되는 거. 그러면 이게 30년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강간 것 때문에 3년 이상이고 살인은 5년 이상 이런 게 합의거든요. 더 중한 재가 형량이 때려야 되니까 그렇죠. 혼자 하는 것보다 3명에게 맡겨야 된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원칙이니까 단독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우리 법에 단독이라도 사회적으로 이게 중요한 이슈가 있거나 네, 뭐몇 가지 또는 이게 있더라고요. 사건이 뭐 복잡하고 이럴 때 네. 재량으로 네. 재량으로 이게 그 합의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이걸 재정 합의라 그럽니다. 또 이게 반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액수는 막 100억짜리 사건인데 민사로 치면 근데 간단한 한 장이야. 이럴 때는 이게 단독으로 넘겨버려. 합의가 아니고 단독으로. 원래는 그때는. 합의 관할인데 100억짜리면 예. 원래 뭐 5억이 뭐 되고 이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이거는 이재명하고 배소연이하고 비서실장 하잖아. 예. 이거는 이게 그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결론 때리고 징역 때리기에는 부담되지 않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합의부로 재정 합의로 넘길 거다. 예. 그러면 이게 그 추첨할 거다. 예. 근데 그 수원에 합의부가 4개 있거든요. 4개 중에 추첨하는데 설마 뭐 신준우까지 가겠나? 이 생각했는데 그게 신준우 간 거예요. 그렇죠. 임의로 이게 그 랜덤 예. 추첨이라거든요. 야, 그러면 이게 저번에 그 대북 송금도 2개 있었잖아. 그렇죠. 2개 재판 중에 이미 랜덤을 했잖아. 예. 근데 그건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예. 근데 이번에 확률은 4분의 4분의 1이죠. 1. 예. 그러면 이게 둘 다 갈 확률을 곱하면 예. 8분의 1. 그러니까 8분의 1의 확률로 신준우가 다 간 거죠. 예. 저도 이제 그 단독 하다가 이제 그 합의부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4개 중에서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갈 수도 있다 했는데 그러면 그게 완전히 자동 추첨인가요? 그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입 못 해요. 로또 복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랜덤 추첨합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재명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있으니까는 이제 사건 혐의는 달라도 그쪽으로 넣자 이렇게 하지는 않나요, 그럼?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 않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자동 추첨을 안 하고 어차피 신진호 부장판사가 수원지법 안에서 이재명 사건을 하니까 피고인이 동일인이니까 그걸로 그냥 넣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없고 오히려 저는 이제 그 대북 송금할 때요. 그때는 이제 그 이화영 걸 했으니까 내용을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특별 배당을 해가지고 신준호한테 여차 이랬는데 그때도 오해를 안 살라고 랜덤으로 뽑은 거예요. 랜덤 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랜덤 한 거예요. 그건 다 이게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기록에 남겼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오히려 명분이 있잖아. 이화영 걸 했으니까. 이재명도 이게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뭐 전에 성격이 다르니까 신준호한테 그냥 보내는 거는 오해 사고.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랜덤 추첨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게 그 옛날에는요. 배당 판사고 배당 조판사인데 여차 이러면 이게 그 한 300만 원 주면요. 그래요? 불과 10몇 년 전까지 돈 좀 주면요. 요즘에는 없고. 요즘은 옛날에는 이게 그 비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그 재판장이 암호처럼요. 사건 번호가 있잖아요. 뭐 2004 현가 얼마. 그러면 이게 그 오늘은 플러스 1이라면요. 사건 번호가 1로 끝나면 플러스 1하면 2잖아. 그러면 이게 2부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동으로 2자로 끝나면 3부로 가고. 그 내일은 플러스 3. 이러면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밑에 계장은 알잖아요. 법원장 모시고 있는 분은. 그러면 이게 판사가 6부다. 오늘은 이게 플러스 2 다음에 곧 사건 번호 맞춰가지고 순서를 엮는 거예요. 이게 몇백만 원 주면 옛날에는 인위적인 조작이 옛날에. 옛날에. 근데 요즘은 이게
이렇게 랜덤으로 예. 특히 중요 사건이 이런다면 중요 사건 아닌 거는 이제 아까처럼 룰을 정해요. 예, 예. 아무문처럼. 근데 요즘은 순서를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는 랜덤으로 했는데 두 번 다 신진우에게 갔다. 그러면 이것은 그 이재명의 운명이네, 운명. 그렇다고 봐야죠. 신진우 판사는 그 신진우 판사하고 같이 재판해 보신 적 있죠? 저 2년 이상 재판. 그러니까 최윤길 의장하고 김만배. 성남시 의회 의장. 예, 김만배 씨하고 같이 했죠. 예. 근데 최윤길, 김만배 전부 다 실형을 선고했던 판사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게 무죄 받을 줄 알았더니 실형 넣었어요. 그러니까 법정 구속 안 당한 것에도 이게 저는 천만 다행으로 생각해요. 법정 구속은 안 당했잖아요, 그래도. 그 전에 저기 은수민은 법정 구속했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 법정 구속만 막은 거면 내 역할을 했네, 변호사가. 근데요, 2년 동안 한 번도 이게 목소리를 높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다 듣는. 예. 또 이게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때 특히 코로나니까 맞아요. 표정도 안 보여. 그리고 이게 예의가 깍듯해.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요. 근데 그 별명이 교도소 갔더니 플러스 1이더라고. 별명이 플러스 1. 왜? 왜요? 교도소에 항상 이 보통 판사가 때리는 것보다 1년 더 때린다고. 이게 크잖아요. 예, 안에 있는 예, 사람들은 2년 때릴 걸 3년. 그러면 이게 법화가 지금 이재명이 법화가 1억이잖아요. 예, 1억이 넘죠. 그러면 이게 보통 2, 3년이란 말이야. 예. 2, 3년. 예. 근데 신진우한테 가면 3, 4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재명이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다 여러 개 있잖아. 이게 가장 경악한 사람은 배소연입니다. 배소연.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예. 배소연이는 신진우 부장이 만약에 1년 더 있어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자꾸 그렇게 자문해요. 1년 더 시간 주라. 신진우. 그러면 4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이게 가장 힘든 거는 배소연입니다. 배소연이는 바로 1억 4천이죠. 1억 3,800.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배임이. 법정 구속합니다. 법정 구속.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한 2년이거든. 그러면 이게 별명이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이게 한 3년? 3년에 법정 구속하면 배소연 끝나죠. 그러면 배소연 씨가 지금 그 선거법에서 이제 법인카드 그거는 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거는 선거법에서 법인카드 선거고, 이거 전체 이제 법인카드 이야기죠. 전체 법인카드에서 1심에서 만약에 3년 정도 받고 그 법정 구속돼 버리면은 배수원 씨 다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요. 지금 세무조사도 85 받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이게 조사하는데 이게 액수가 제일 커요, 배소연이가. 예. 그러니까 배임 액수가 제일 법카만 크더라고요. 보면요. 법카만 보면 이재명이는 880만 원이에요. 배소연이가 4천 몇백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가 볼 때 이재명이는 뭐 다른 제도 있고 정당 대표 하니까 법정 구속 안 해도 배소연이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배소연이 너는 도망갈 염려 있다. 실형 선고하면. 그러면 이게 그 자리에서 빨리 이게 수갑 채워 들고 가라는 거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봅니다. 신준호가 한다면 이제 그게 이제 1년 더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저 하나만 궁금한 거. 배소연 씨가 법인카드를 4천 얼마 이렇게 배임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쓴 건 아니잖아요. 그걸 자기가 덮어 쓴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는 자기가 희생한 거잖아요. 왜 시키니까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선거법 보세요. 김혜경이는 150. 배수는 그렇네. 진영 놓잖아. 그렇네. 그러니까 실제 또 행위한 게 있고 액수가 많으니까. 제 말은 이게 원래는 이재명이가 주범이죠. 그렇죠. 김혜경하고. 근데 그 선거법이 너무 다르잖아요. 김혜경이가 원래 주범인데 150이고 배소연이가 진영 놓잖아. 실제 행위자도 처벌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그 이재명보다 더 놓을 수가 있고. 그렇겠네. 더구나 이미 그때 이제 이재명은 다른 걸로 또 형이 많이 놓는데 배소연이는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배수원이 가서 또 뭐 차명 재산 같은 뭐 빌딩 같은 것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이재명은 뭐 어떻든 간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냄비 속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지금 이제 이 밖에서 여러 가지 이 변수들에 의해서 불을 세기를 얼마 정도로 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의 운명은 달려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워낙 여러 개를 하면서 이게 항소심 뭐 가고 대법원 가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미 죽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그렇고, 자, 이재명과 같이 이 총선 때 2조 심판론의 대상이었던 조국, 드디어 저희들이 제가 매주 물어봤잖아요. 매주 여쭤봤잖아요. 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마침내 12월 12일 11시 30분, 11시 45분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납니다. 자, 그런데
확정 판결이 이제 좀 늦춰진 거죠. 다른 때보다는. 뭐 다른 아주 늦은 건 아니고. 아주 늦은 건 아닌가요? 올해 올라왔어요. 아, 예, 예. 뭐 윤명이 한 10개월 됐다고 했죠. 예, 윤명이 더 오래됐고요. 아, 그렇죠. 대법원에서. 뭐 실제 뭐 통상적인 사건 구속 사건은 4개월이에요. 예. 근데 불구속에서 뭐 조국 정도인데 10개월이면 뭐 이게 아주 늦은 건 아니고. 아주 늦은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오늘 방금 YTN 갔다 오면서 취재를 좀 했더니 어제 조국당 직원이 오대영 JTBC 나왔대요. 아, 그래요? 근데 같이 나간 민주당 저 패널한테 들었는데 지금 조국 일정 취소한다고 바쁘대요. 아, 이제 자기들은 빨라도 1월 달. 내년 빨라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갑자기 12일 날 될지 모르니까 조국이가 연말에 약속이 꽉 차 있대요. 스케줄이 이거 취소한다고 어제 방송에서 그랬대. 늘 안 봤는데 그 같이 당한 민주당 패널 대변인이 그러더라고. 그렇네. 연말이네. 연말. 와, 자기들에게 깜짝 놀랐대. 왜? 이흥구가 있잖아. 조국하고 동기야. 63년생.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사부, 대법관. 3부, 대법 3부에 있는 대법관. 예, 대법관. 이흥구가 63년생이고 통영이야. 고향도 똑같죠. 그다음에 서울법대 동기야. 그다음에 같이 운동하다 구속돼서 얼마나 친해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영구가 전에 제가 그랬잖아. 엄상편이가 빨리 기각해야 된다 하니까 결론은 못 바꾸는데 주심 대법관이 시간만 좀 주라. 그래도 친구인데 내가 결론 바꿔달라는 건 아니지 않나. 한여름에. 그래. 근데 그런 거 그거 믿고 있다가 뭐 내년까지는 가겠지. 이랬는데 갑자기 12 됐는데 지금 또 기분도요. 11시 45분이야. 이 말에 빨리 기각하고 밥 먹으러 갈 시간이야. 이게 파기하고 하려면 한참 설명해야 돼요. 파기하려면 1시간 이상 설명해야 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11시 45분이면 빨리 5분 내에 기각한 다음에 밥 먹으러 간다는 거야. 지금 그게 다 법조계에서는 다 그래봐요. 왜 11시 45분이냐. 재밌네 그거. 예, 이건 아무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조국인데 설명 좀 해줘. 11시 45분이면 12시부터 점심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각을 그냥 간단하게 5분 내에 기각합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 거죠. 시간 보고 딱이 전부 100% 기각하라고 생각해요. 저번에 내가 과거에 대법원이 이제 판결한 데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어쨌든 그 파기환송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기각인데 사건 번호하고 이름하고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기각 이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5분이면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11시 45분. 그것도 이게 45분이 뭡니까? 45분이. 15분. 그럼 보통 10시나 이렇게 11시 선고하거든요. 10시 마이나. 참 이게 조국이 수모조 11시 45분에 오라는 거예요. 그 삼부 대법관이 4명이잖아요. 대법관들도 그날 이제 연말이라서 약속이 많은 거야. 점심 약속도 많은 거야. 많죠. 그러니까 5분 만에 해놓고 10분 동안에 옮겨서 밥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게 5분에서 안 걸린다. 실제 그러고 이게 기각되려면 전화배치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배치 안 가고 이게 엄상필이 어차피 기각이 있고 이영구가 끝까지 반대해도 전화배치로 가거든요. 만장일치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오석준하고 이수견은 뭐 또 보수잖아요. 이거는 이게 뭐 99.9가 100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종훈 변호사 모습을 이거 1% 법대로 할 때 제가 계속 이 문제를 하면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예상을 했었어요. 하나는 전원 합의체로 갈 경우. 그렇죠. 그럼 이제 시간이 이제 늘어난다. 시간이 늘어난다. 그리고 파기환송이 될 경우를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 부호의 사기보다 전원 합의체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파기환송은 이게 아주 잡범들이야 그냥 파기환송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 사건은요. 파기환송 이재명이도 이게 파기환송으로 먼저 갔잖아요. 이재명이가 그때 중요하니까 부에서 만장일치가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전합의체 가서 결론을 내려가 파기환송식에 돌려보냈잖아요. 조국이도 이게 중요 인물이잖아. 정당 대표, 국회의잖아. 그렇지. 이 정도는 이게 4명이 만장일치돼야 파기환송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수 4명이 만장일치가 됩니까? 보수 3명이.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끝까지 반대하면 전합의체로 가요. 이영구가. 근데 분위기상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영구도 동의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100%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로 안 간 이것은 완전히 이제 그 기각, 그 피고인이 항고를 했던 거 기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엄상필 그 주심 대법관이 그 전에 김혜경 그 2심에서 정경심. 죄송합니다. 정경심 2심에서
그 유죄를 확정 그대로 했던 인물이잖아요. 예, 근데 두 사람이 그 공범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조국과 정영심은 공범이잖아요. 주심이 기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전화배치 안 가고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럼 여기 이제 엄상필 주심 대법관이 주도를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원래 주심이 다 하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대법원에서 본인이 한번 살아날 때는 건순일 대법관, 고참 대법관이 이렇게 그 이상한 논리를 그때 됐잖아요.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이번에는 엄상필 주심 대법관의 주도로 그건 이재명 이야기고 조국은 이 엄상필 주심 대법관의 주도로 이제 구속이 될 텐데 구속되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그 일반에서 법정 구속하면 그냥 법정에서 이제 데려가 버리고 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구속영장을 집행을 하잖아요. 집행을 해서 이제 법원에 가서 실질심사를 받다가 일반인 같으면 실질심사를 받다가 바로 그래서 이제 그 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수감이 되는데 이제 한명숙 생각이 나거든요. 한명숙 전 총리가 그때 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박혀 있다가 구속되면서 그때 무슨 뭐 꽃을 받고 역사의 법정을 뭐 조금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구속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 구속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절차가요. 대법원은 이제 뭐 판결문을 나중에 송달해주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제 그 판사가 선고하잖아요. 법정에서. 네, 법정에서 선고한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11시 50분에 11시 45분에 그러니까 5분 동안 하고 11시 50분에 기각한다 그러면 끝나게 그 피고인 조국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다 이러면 이게 그 순간에 배지가 딱 떨어져요. 국회의원이 아니네. 예. 왜냐하면 이게 고개 판결에 낭독하는 순간이 효력이 발생해요. 조국에는 그건 안 오도 돼요. 안 가요, 잘. 피고인이 올 필요 없어요. 대법원은. 일반 1, 2심은 가야 돼요. 네, 그렇죠. 이제 대법원 안 대법원 안 가더라고. 가고 그다음에 판결문도 제가 궁금하면 복사해 보고 판결문 송달에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구두로 기각합니다 할 때 배지가 딱 떨어지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자연인이 되는 거지. 무슨 체포동의안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집행은 누가 하느냐면요. 검찰이 하는 거예요. 검찰이 그때부터는 검찰. 대법원도 이게 검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검찰이 이제 그 형 집행을 하는데 조국이한테 이제 그 시간을 제일 많이 준 게 역대 7일이더라고. 그 이제 보통 한 3, 4일. 대법 선고가 나고 나서 이제 시간을 좀 주네요. 조국이한테 이제 뭐 전화든지 연락하겠죠. 검찰에서. 검찰에서. 법원은 관여 안 해요. 검찰에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검찰에서. 뭐 법원은 대법원 판결로 딱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며칠 필요합니까? 준비하는데 마음의 준비도 하고 여러 준비해야 되잖아. 근데 이미 준비하고 있겠지. 그러면 이게 한 3, 4일 정도 시간 드릴까요? 어차피 이게 뭐 2년 꼬박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뭐 일주일 의미가 넘게 가면 없잖아요. 일주일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한 3, 4일 줄 거로 예상돼요. 그러면 3, 4일 뒤에 그 서울구치소로 일단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퍼포먼스를 많이 해요. 그때 한 명씩 또 그때. 그 뭐 백합 들고 또 뭐 역사의 법정에서는 역사의 법정은 저쩌고 떠들잖아. 그거 따라서 이재명도 뭐 역사의 법정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이도 이제 한 며칠 뒤에 서울구치소로 가요 일단. 서울구치소.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기결소는 원래 교도소 가잖아. 교도소 가죠. 근데 미결소가 있는데 근데 일단은 대법원에서 법정 구속되면 서울구치소로 가요. 그러면 이게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1월 10일 한 달에 원래 한 번 한 두 번 하는데 수도권은 분류를 해요. 어느 교도소로 보낼 건지 구치소에서 이제 교도소로 보낼 때 거기 서울은 사람이 많잖아. 제재논도 많아. 그게 두 번 하는데 아마 조국이는 12월 12일이니까 1월 10일 날 할 거래. 1월 10일. 1월 10일 날 어느 교도소로 갈지. 2년 동안 거기 살 등급을 집을 매겼어. 그렇죠. 2년 동안 살 집을 배정을 하는 거네. 뭐 영월 갈지 충주로 갈지 뭐 어디 많이 있어요. 안양에 갈지 뭐 많잖아요. 그게 이제 1월 10일 날 정하면 그날 바로 가는 건 아니고 한 1월 말에서 2월 초 그때쯤 교도소로 서울구치소에서 있다가 그렇죠. 제 생각에 한 2월 초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그다음에 교도소로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절차가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게 예상 코스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계속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 구속되면은 무슨 뭐 체력 단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 듣고 야 정말 저렇게 반성을 저렇게 안 할 수가 있나.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와서 구속되는 사람이 그러면 개머의 뭐 내가 살아온 인생을 반성을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자 가서 무슨 체력 푸시업하고 무슨 스쿼트 그 교도소에서 그렇게 운동할 시간 많이 주나요? 구치소에서는 이제
교도소. 30분에서 1시간. 아, 구치소. 30분. 30분 주는데 그거 뭐 좁은 마당에 삥삥 걸어요. 아, 그렇지. 그런 게 아, 말도 영화에서 안 되는 봤어.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독방 주나? 조국이 예. 조국 정도 독방 주죠. 독방 주면 독방 안에서 운동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 운동할 수 아령 있겠네. 같은 거는 못 가져갑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맨- 흉기입니다. 자행위 합니다. 극단적 아,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팔굽혀펴기. 반입이 하고 안 이제.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거 해야 그렇죠. 되겠네. 맨몸으로 하는 거 해야죠. 옛날에 팔굽혀펴기. 그 정봉주 전 의원이 네. 그 감옥 살해하면서 못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책도 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제 조국도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조국당이 어떻게 될지 조국 없는 조국당, 조국 혁신당 이름도 그렇게 뭐 그 의미는 아니라고 해놓고는 조국 없는 조국 혁신당을 만들었는데 자 조국 그거 이렇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항우나도 지금 원내대표인데 거기도 원래 11월 말에서 그 2심 선거가 12월로 좀 바뀌었죠. 지금 이제 거기에 후보가요. 예. 임동호라고 있었어요. 아, 임동호. 예, 그때 그 후보 그 교통정리할 때. 경쟁 후보. 예, 예. 송철하고 송철의 경쟁자가 경쟁 후보. 임동호잖아. 예. 임동호가 이제 1심에 정의 나왔는데 예. 임동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예. 그때 이거 한병도가 무죄가 나왔죠. 예. 한병도가.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에서 임동호를 다시 불러라 정인. 우리가 다시 신빙사를 판단한다. 예. 이게 엄청난 결정이에요. 그렇네. 그럼 이게 임동호가 너가 재개됐거든요. 예, 예. 근데 임동호가 뭐라고 떠드느냐? 그때 내가 오사카 총영사를 달라 했는데 오사카는 안 주고 A급 국내 공기업 자리를 제안하더라. 맞아. 임종석이하고 한병도가. 예. 그러면서 이게 그때 김영배라고 성북의 국회의원 있잖아요. 예, 있었어요. 지금 성북구 국회의원이잖아. 이번에 예. 부산에 망언한 예, 맞아, 김영배. 맞아. 그 사람들에게 임동호가 만났어. 그랬더니 야 임종석이가 네 그 공기업 준다고 하면 이미 그 VIP 결정한 거야. VIP 결정한 거야. 예, 이런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면 이게 문재인까지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가 서로 시장 만들기 위해서 경쟁 후보에게 이 다른 자리 준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그 고법 2부에 설범식 부장 예. 2부가 이게 임동호를 불러서 우리가 다시 판단해 보겠다. 이러면 이게 엄청나게 그래서, 다 유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늦춰줬구나 이게. 예, 그게 우리한테는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이재명 사건도 2부로 가라 저는 이게 빌고 있어요. 2부가 제일 정통 자유파입니다. 고법에서. 예. 그다음에 7부고, 예, 그다음에 예. 6부가 좀 아리까리해요. 예. 2, 7, 6. 예. 세 개가 이제 전담 재판부 선거법. 예. 이재명도 그 중에 하나 갈 거예요. 그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거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감기 걸리셨어요? 예. 걸렸어. 막 빠집니다. 예, 이거 감기도 걸렸었고, 그런데 고군분투하십니다, 정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거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주시죠. 문재인이 이제 그 뇌물죄, 이상직 관련 뇌물죄인데, 지금 문재인 앞에, 청와대, 김종석, 조국을 비롯해서 20몇 명을 소환을 했는데, 일제히 다 묵비권을 행사했고, 그 다음에 문다해 오라니까 문다해 못 가. 했고, 그 다음에 김종석 오라니까 김종석 안 가. 이렇게 했으면은, 문재인을 이제 소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재인은 그 전에 감사원이 그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으로 한번 서면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무례하도다 이랬거든요. 무례하도다. 문재인 소환에 응할까요?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제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박석호밖에 없어요. 타이스타제 사장. 박석호하고 이제 현지법인 문재인, 사장. 예. 그다음에 조현옥, 그다음에 이상직이가 4명이 피해의자예요. 예. 나머지 참고인이에요. 예. 근데 서창호도 3번 너가 묵비권.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상직이도 묵비권. 예. 그다음에 신우석이 있잖아요. 예, 그 행정관, 그 진위식 담당 행정관. 그것도 묵비권. 예. 그다음에 임종석 조국이도 묵비권. 예. 그다음에 그 문다희하고 김정숙이는 아예 불응. 전부 다 이게 제대로 진술할 한 명도 없죠. 예. 딱 이제 문재인 하나 남았잖아요. 근데 문재인은 피의자예요. 피의자고 이제 이거는 영장 청구가 저는 불가피하다 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 문재인은 직접 가야 될 거예요. 문재인이 직접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예. 포토라인에도 서야 될 겁니다. 예. 전주지검으로 그게 원칙이에요. 뭐 이게 장소를 바꿔가 혹시 이게 뭐 양산의 방문조사 또는 이게 뭐 서울에서 조사 네.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원칙은 전주지검은 아마 조율 들어갔대요. 네. 문재인하고 날짜 조율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게 뭐 문재인 안 가면 이게 영장인데 안 갈 수 없죠. 피해자니까. 들어갔나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원래 김정수하고 거의 동시 소환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곧 이게 발표가 될 테고 저는 네. 문재인은 갈 거로 보고 안 네. 가면 이게 뭐 어차피 영장이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참고인들이 전부 다 묵비권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뭐랬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데 개가 이게 안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안 짖어도 간다. 예,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고 개가 아무도 말 안 하고 묵비권 다 안 짖잖아. 개 안 짖어도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기차는 간다. 수사라는 기차는요. 문재인 역이 막차역이야. 서울역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개가 짖든 안 짖든 어차피 이게 수사는 갑니다. 뭐 누가 이게 묵비권 하든 불응하든 종착지. 네. 그게 문재인이잖아요. 그쪽으로 가고요. 근데 그걸 문재인 아는 것 같아. 지금 이게 그 고양이하고 뽀뽀하는 거 이런 거 올려보면 그 사진. 본인이 불안할 때마다 맞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예. 불안할 때마다. 예, 불안할 때마다. 아마 이게 그 벌써 연락이 오가 조율하고 있으니까 고양이 사진 올린 것 같아. 자,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11월 이야기 많이 했는데 11월 이제 하순에 접어들면서 문의조 심판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화되는 이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일부에서는 이재명은 냄비 속 개구리 잡듯이 잡자 그 말씀 드렸고, 2부에서는 깜짝 논란 조국 12월 12일 통보받으니까는 연말 회식 모임 취소하기 바쁘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최근의 문의조 동시몰락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레 되면 또 1심이 하나 확정이 되고 11월이 이제 말로 가는데 그 전국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기 잘 나으시고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 워낙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우파의 논리를 그대로 이제 설파하고 계시니까 여러 방송에서 섭외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것도 다 나가야 되니까는, 왜냐하면 우파의 논리를 설파를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상당히 이 감기도 평생 안 걸리신 감기도 걸리고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제가 이게 이재명이 그때 선거법 1년 놓을 때 예. 그날부터 딱 걸렸어요. 이게 이거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또 안. 예, 그날부터 기분도 좋고 일정도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됐네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그 감기가 걸리시는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